한 3년 정도 치료했을 때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7에서 8년 정도까지 알레르기 비염 기존 약을 안 드시고,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,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어떤 특정 물질들이 내 코에 들어왔을 때 그 코에 이제 점막이 그 특정 항원에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코가 붓고 간지럽고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감을 일으키는 걸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는데, 그 원인 물질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꽃가루라든지 뭐 바퀴벌레, 진먼지 진드기, 곰팡이, 뭐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, 비듬, 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치료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장 좋은 건 그런 알레르기 일어나는 물질을 피하는 회피요법이 가장 좋은데, 꽃가루라든지 우리 뭐 이제 카페트나 소파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 같은 거는 완전하게 피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서 그런 회피요법을 최대한 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치료입니다. 뭐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약물을 이용해서 간지러움이나 코 막힌 콧물 이런 거를 조금 조절을 해주는데, 근데 그렇게 해서도 이제 코막힘이나 이런 게 잘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 안이 부어 있는 코 점막들을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볼륨을 좀 줄여주고 이제 코의 이제 점막의 민감도도 조금 떨어뜨려주는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,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면역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. 뭐 사실은 뭐 수술이라든지 약물 치료 이런 거는 비염 자체를 치료한다기보다 증상이 나빴을 때 그거를 조금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쪽으로 이제 사후에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, 면역 치료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런 환자다라고 생각했을 때 진먼지 진드기를 뭐 시럽이나 이제 알약으로 만든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한 2에서 3년 동안 매일매일 혀 밑에 약을 녹여서 이제 내 몸을 자극을 합니다. 근데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자극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조금 변화가 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혀 밑에 약을 넣었을 때 굉장히 혀 밑도 붓고 간지럽고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만, 장기간 이런 식으로 내 몸을 자극을 해주면 그런 진먼지 진드기 항원에 대한 내 몸의 민감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3년 정도 꾸준하게 치료를 했을 때 그 3년을 포함해서 약 7에서 8년 정도는 정말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비염 약을 한 번도 드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. 마치 멀쩡한 비염이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면역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리자면, 현재는 크게 두 가지 치료를 합니다. 이제 피하에 주사를 맞는 피하 치료가 있고,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혀 밑에 약을 넣는 설화 치료가 있는데요. 저희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에서는 피하 치료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설화 치료를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. 지금까지 연구 데이터를 보면 이제 면역 치료에 인해서 갑자기 어떤 과민 반응이나 뭐 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.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약물이나 이런 다른 일반적인 치료에 비해서 알레르기 반응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이제 병의 원인에 가까운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. 그리고 뭐 몇 가지 다른 걸 좀 찾아보면 알레르기 질환은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비염, 뭐 결막염, 아니면 천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렇게 알러지 면역 치료를 했을 때 알레르기 비염이 천식으로 진행되는 거를 좀 막아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 천식 환자들한테 알레르기 비염 면역 치료를 했을 때 이런 폐 기능 자체가 조금 좋아졌다 이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소아 성인 구분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. 저는 이제 주로 좀 더 이제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경우는 이제 뭐 한 6살 이상의 소아나 청소년들, 특히나 이제 소아 청소년기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량이 많을 시기에 코막힘이나 이제 다른 비염 증상이 심하면 여러 가지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고 학습 저하도 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, 이런 시기에 알레르기 비염 면역 치료를 꾸준하게 해준다면 여러모로 비염 자체도 좀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요. 뭐 천식으로 더 진행하거나 이런 경우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아서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코가 막히면 이제 주로 이제 입으로 숨을 많이 쉬게 되고요.
입도 마르면 그것 때문에 불편감이 올 수도 있고, 코가 막히면 이제 비염에서 시작해서 심하면 충농증으로 갈 수도 있고요. 충농증이라는 거는 코 이외에 이런 주변에도 콧물이 차면서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일으키는 걸 말하는데,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두통도 동반될 수 있고요.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비염 증상 자체가 코를 계속 훌쩍이고 코를 닦아야 되고 코를 풀어야 되고 재채기를 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반복적인 굉장히 불편한 이제 증상들을 유발하기 때문에, 제 생각에는 그런 증상 자체가 굉장히 뭐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격렬한 운동을 할 때도 사실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강 호흡을 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. 입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. 어쨌든 비염 증상이 뭐 코막힌 콧물, 재채기,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계속 달고 있으면 어떤 이제 특정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계속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병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, 병태생리라고 하는데 그 병의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부터 조금 만져주는 그런 치료가 면역 치료이기 때문에, 특히나 공부하고 성장하는 시기의 소아청소년기에는 굉장히 뭐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. 면역 치료 하기 전에 하는 치료들은 일반적으로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. 뭐 막히면 코 막힘, 간지러우면 간지러움, 뭐 코가 좀 뭐 어쨌든 이제 그 코 막힌 콧물, 재채기 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. 때에 따라서 막힘이나 그런 게 심하면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쓰기도 하고요. 뭐 너무 심해서 코로 숨이 막 전혀 안 쉬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요. 뭐 이제 그때그때 환자의 뭐 알레르기 비염도 사실은 막힘, 콧물, 재채기 이런 증상 중에 환자분들이 주로 가장 불편해하는 증상들이 또 조금씩은 다르거든요.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은 이제 치료 방법은 조합이나 순서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 통계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,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한 명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는 한 40%, 부모님 둘 다 이제 알러지가 있는 분은 이제 그 자제분이 한 80% 정도 유전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타고난 개인의 소인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, 면역 치료라는 건 그런 이제 면역 반응 자체의 반응성을 어떻게 보면 한 7, 8년 정도는 반영구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치료고, 이거 이외에는 아직까지 뭐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고쳐줄 수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.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혀 밑에다가 이렇게 스포이드 형식으로 해서 한 두세 방울씩 떨어뜨려주는 이제 액제형 치료가 있고요.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알약 비슷하게 생겨서 혀 밑에 놓고 한 5분 정도 아침마다 녹여주는 그런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, 그건 사실 뭐 회사나 아니면 환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굉장히 뭐 다양하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까지 이제 처방을 많이 해봤는데, 시작하고 나서 혀 밑이 간지럽고 부어서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도 그 이제 그 약의 맛 때문에 애들이 좀 힘들어했다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. 그게 처음에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한테 그 원인 물질을 이제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점막에서 붓고 이런 여러 가지 간지럽고 그런 반응이 올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초반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치료 시작할 때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일반적인 비염약, 이제 그런 간지럽고 재채기 증상을 다운시켜주는 그런 약을 같이 그냥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비염 환자인데, 그 진먼지 진드기가 내 코나 목에 입안에 이런 데 닿았을 때 여러 가지 간지럽고 그런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요. 그런 이제 면역 치료 약 제제가 진먼지 진드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약이라서 아무래도 초기에는 내 혀 점막에 닿았을 때 그 점막 부분이 주변이 붓고 간지럽고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. 한 3년 정도 치료했을 때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7에서 8년 정도까지 알레르기 비염 기존 약을 안 드시고 생활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은
마치 비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뭐 영구적이진 않습니다.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병원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있고, 그냥 나는 비염이야 생각하고서 뭐 병원에 안 다니시면서 그냥 불편하게 굉장히 지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, 주변에 보면. 근데 사실은 병원에 오시면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뭐 근거가 있는 안전한 치료들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, 코막힘이나 콧물, 뭐 간지럽고 재채기 등등 여러 가지 코가 불편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